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력 이제 주식정보 사이트 박스넷 전문가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뭐 분석하는 거 빨간색 뭐 그렇게 강도가 강하진 않습니다. 현재 빨간색이지만 그렇게 강도가 강하진 않고 이런 시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상황도 있고요. 시장 자체를 그쵸. 그래서 뭐 미국의 트럼프라던가 아니면 실제적인 뭐 전 세계 글로벌적인 부분들로 우리 시장을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단순히 뭐 이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환율이니 유가니 이런 부분들 시장 다 제외시키고 단순히 차트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 자,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는데 바로 기본적 분석을 맹신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기술적 분석을 이 허무맹랑한 미신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항상 싸우죠. 기본이냐, 기술이냐. 말 하나 차이인데, 말 하나 차이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뭐 기본, 기술. 근데, 같은 기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본이냐, 술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10년 연속 S&P 500 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 수익률을 보이는 유일한 두 명의 펀드 매니저인 버핏과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든 상승 추세든 이 매매 시점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기업의 가치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피터 린치나 버핏 같은 경우는 차트를 안 봐요. 심지어 이제 버핏 같은 경우 더 좀 심한 게 이런 차트 자체가 이런 것을 컴퓨터에 띄워 놓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뭐 이런 컴퓨터에 한 모니터 여러 개가 있죠. 모니터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실제 여러 개를 많이 보는데 버핏의 사무실 가면은 그냥 모니터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차트가 기본적인 차트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동평균선 그런 거 돼 있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쵸? 가격을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피터 렌치 같은 경우는 좀 보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안 본다는 거죠. 거의 안 본다. 그래서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차트를 전혀 안 보니까 굉장히 놀란다. 뭘 보냐, 뭐 기본적 분석만 본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래서 장기 투자 시점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차트를 아예 안 보는 것, 차트를 아예 안 보고 가치 투자만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이 주가와 정비례하는 것이 바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이 차트가 하방 추세일 때도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고 그렇죠. 상승 추세에 들어갔다. 상승 추세에 들어갔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계속 상승 추세 되는 거고 횡보 추세다. 횡보 추세라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바로 상승을 지속하게 돼서 상승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바로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선물 옵션이라던가 스캘핑 뭐 이런 것들 또 주식에서의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크죠, 레버리지.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단기 투자,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손절선이 짧아요, 손절선이. 네, 손절선이 짧기 때문에, 뭐 손절선을 뭐 3%로 가져간다. 3%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거는 사실상 기업의 가치만 보고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기업의 가치가 정말 좋게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실제로 뭐 기업 실적이 나왔다. 그런데 기업 주가가
정말로 좀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떨어지는 추세에서 갑자기 호재가 나왔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게 이번 뭐 4분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호재가 나오면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 이 호재와는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바로 이런 것들 결국은 손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만 보고 들어왔는데 실적과 반대로 움직여 버리면은 손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절을 치게 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 단타, 뭐 데이 트레이딩 이런 경우라면은 전혀 이런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차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결국은 차트다. 그래서 단기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차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 미수 이런 것들 또 뭐 스탁론 뭐 이런 거 좀 뭐 그렇게 권장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스탁론처럼 해서 돈을 빌려와서 덩치를 부풀려서 한 방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내재 가치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마진콜이라는 게 생기죠. 마진콜. 물론 마진콜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용어이긴 하지만 만약에 돈을 빌려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 이것이 마진콜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신용담보 기준선을 몇 퍼센트 이하 내려가면은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자, 이런 경우도 기업 실적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채를 끼고 투자하는 것은 좀 금하자라는 점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신용, 부채를 끼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무조건 기술적 투자가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절대적인 이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투자가 바로 미신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바로 기본적 투자자들이 하는 말들은 이거죠. 이런 차트 같은 것들은 그냥 미신이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추세가 어디 있느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대체 그냥 주가는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싶으면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수급을 논하는 사람도 또 차트를 그렇게까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가는 뭐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지만 단기 추세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 차트다. 단기 추세는 쭉 이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선물 옵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큰 레버리지, 바로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는 이런 경우는 큰 변동성 때문에 이 하룻밤을 넘겨서 오버나잇 그러니까 뭐 다음 날까지 갖고 가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거의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 이런 장중 거래에 한 나라의 무역 수지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의 막 고용 지표들 이런 것들 사실 장중거래 왜냐하면은 장중거래를 왜 영향 안 미치면은 일단은 전날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 이런 부분들 뭐 금리 인상 만약 금리 인상이 되면 이건 악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다. 미국 다우지수가 떨어졌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장중 거래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아침에 사서 그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전날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다우지수가 뭐 3% 폭락했다.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3%로 시작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시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마이너스 3%라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전날 그 투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시초가 시작해서 시초가에 사서 장중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시작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1%로 끝났다 하더라도 시장 기준으로 2% 수익이 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날에 뭐 해외 지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차트다.
차트다. 장중에 일어났던 아침 9시 30분에 사서 10시 30분에 팔 거면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전날의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이런 것들을 차티스트들은 거의 뭐 사실상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거나 한다면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적.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최소한 자신만의 기준이 정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욱해서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만으로도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트를 의존한다는 것은 그 외의 정보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차트가 살아있고 단기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정보, 뭐 안 좋은 정보도 있을 수 있죠. 악재가 터진다 했을 때, 이 악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재를 믿지 말고 그냥 차트를 따라서 쭉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 원칙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정보, 재료라고 하죠. 재료. 보통 우리가 재료 차트 이런 것들을 자신만의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자신만의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더 치중을 둘 것인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돼요.